질문이 이거밖에 없다고? 매우 이상한데? 44번 뭐죠?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인데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딱딱딱 떨어지게 보이는데 그 외의 것들은 좀 애매하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보다는 fx가 크거 나왔고 여기는 플러스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여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구하는 거거든요. 문제의 포인트가 뭔가요? 저걸로 밑에 걸 만들어요? 너무 어려운데? 저걸로 이 밑에 있는 거에 부등호를 만들기에는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뭘 했냐면 이 상태에서 0으로 보내봤어요. 이렇게.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여기죠. 나중에는 아마 이거를 눈치껏 알 수 있을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x가 0으로 갈 때에 fx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알 수가 있죠. 이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으로 간다며 0으로 가잖아요. 그럼 0분의 0이죠. 그럼 뭔가를 하나 수렴하게끔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뭐요? 0이 되는 애로 나누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여기서 x를 빼요. 그럼 이렇게 되죠. x 제곱이 되고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적을게요. fx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2 더하기 x분의 fx분의 1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x로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첫 번째,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범위가 안 바뀌어요. 이렇게요. 그죠? 근데 만약에 x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범위가 바뀌죠. 전혀 상관은 없긴 해요. 어차피 답은 일치할 테니까.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저걸 계산할 때 여기에 얘가 보이잖아요. x분의 fx.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하는 거죠. 자, 리미트 어떻게 하냐면 x가 0보다 크니까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0의 우극한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여기는. 거기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로 가고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에 x 플러스 2도 2로 가죠. 따라서 함수의 극한의 소관계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x분의 fx도 2로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사실에 의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자, 리미트 x가 0의 좌로 갈 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똑같이 2로 가죠. 역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의 x 플러스 2도 2로 가잖아요. 그럼 자, 리미트 x가 0의 좌로 갈 때 x분의 fx가 2로 가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쓰지만 솔직히 이제 뭐 소수형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객관식이거나 아니면 그냥 답만 찾는 거다라고 하면 눈치껏 푸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결국에는 2로 간다는 얘기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아, 얘는 2의 제곱일 거고 여기는 2 더하기 2분의 1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될까요? 예, 그냥 허투루 넘기기에는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문제예요. 51번 볼까요? 여길 풀었어? 푼 사람이 있군요. 선생님이 가능하면 풀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편하신 대로. 풀라는 얘기를 못 들었고 풀었으면 아마 선생님 수업을 안 들은 거겠죠. 그날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 또 분명히 내 얘기 안 듣고 또 풀어온 애들이 있다. 이러면서. 찌르는 사람이 몇이 있겠죠. 자, 보시죠. y는 루트 2x가, 여기, 얘부터 그려야 되는 거야. 요렇게 지나가는 애가 y는 루트 2x예요. 요건데, 여기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p에 t, 루트 2t 라고 있는 점인데, 거기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렸어요. 그쵸? 그리고 거기에 수직인 접하는 P에서 C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여기 Q라고 한대요.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유전이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여기를. 그래프 위로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럴 때에 OQ의 길이 빼기 PQ의 길이 분의 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ST는 원의 넓이 PQ랑 다 나와 있으니까 계산만 하시면 되죠. 어떻게 해요? 자, 여기가 일단 OP를 알아야, OP는 여기 필요 없긴 하지만 OP를 알아야 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죠. 얼마예요? 이게 루트 t 제곱 플러스 2t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저 원의 방정식은 이걸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제곱이니까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죠. 이게 원방이에요. 이 녀석. 이렇게. 그럼 여기서 ST는 바로 나오죠. ST는 파이에 t제곱 플러스 2t가 되겠죠. 이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식만 알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접선의 방정식 뭐예요? 좀 있으면 우리 원방구 다시 할 건데 필요한 사람들은요. 얘들아, 중심이 원점인 원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위에 어떤 접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검은 거 아니지? x1, x, y1, y는 r제곱 이거죠? 맞아요? 설마. 그럼 요 접선의 방정식이 뭘까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치? 그러면 tx 플러스 루트 2t의 y는 t제곱 플러스 2t가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 뭘 찾으면 돼요? x절편을 찾으시면 되죠. 돼요? x절편이면 얘가 날라가 라고 하니까 OQ의 길이는 자, 얘가 없어요. t로 나눴어요. 그럼 얘가 t 플러스 2가 되죠. 이렇게. 얘가 t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돼요? t로 나눴잖아요. 이렇게. 어차피 양수일 거고. 그럼 얘 여기다가 나중에 집어넣으면 돼요. 얘를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럼 PQ 구해야 되죠. PQ는 어떻게 되죠? PQ는 요거가 직사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사용하시면 되죠. PQ는 이렇게 될 겁니다. 루트 자 t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요거니까 t 제곱 빼기 묶었죠. 2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요, t제곱은 사라지고 4t니까 루트 2t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푸시면 돼요. 자,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옥큐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t 플러스 2 빼기 루트 2t 플러스 4분의 저거요. 파이 t에 t 플러스 2.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유리화해야죠. 왜냐면 0되고 0되니까. 유리화해서 계산하시면 금방 나가요. 이 계산 극한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식 잡아내는 게 문제인 거죠. 질문이 더 없다고? 어허, 이것도 그냥 뭐 내신과 관련 없는 거라고 또 대충 또 공부 안 하고 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죠? 연속으로 갑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안 오셔?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이제 활용 문제 같은 경우.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극한은 진짜 몇 번만 하고 하면 그래프 이런 거 다 까먹고 계산하는 방법들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자, 연속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조금 했죠? 연속이 뭐다? 라는 거 정도까지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구간이라는 게 나오죠. 처음 배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구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별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건 딱 질색. 그러니까 다 쓰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최소화, 간소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문자를 쓰는 건데 만약에 어떤 집합이 있는데 얘가 A보다 크거나 B보다 작거나 같은 뭐 실수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귀찮으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닫았다라는 거죠. 닫힌 구간 AB 또는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여기가 이제 C보다 크고요. X가 D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열어요. 이렇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이제 순서상이 있기 때문에 요 앞에 열린 구간, 아니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직선상에 나타내보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잖아요. 여기는 이제 열려있죠. 이렇게 열려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귀찮잖아. 집합으로 쓰기. 그래서 얘 뭐냐면 집합이에요. 그냥 범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죠. 그럼 집합에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x가 뭐 k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k를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이렇게. 무한대는 닫을 수가 없죠. 어떻게 닫아? 계속 닫으려고 하는데 닫을 수가 없잖아요. 열어놓고 그냥 쭉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만약에 x가 l보다 작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l 이렇게 작다죠? 여기도 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실수 전체는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다 이렇게 나타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뭐 기억만 잘 하시면 되고 책에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합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어요. 연속은 뭐다? 함수 그리기다.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냐 없냐 라는 걸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비었어, 여기가 채워졌어,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뛰다가 A를 지나갈 때 뛰다가 멈춰서 자리를 옮기고 다시 뛰어가야 된다면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함수가 들어가 있고 다시 여기 연결은 돼 있어. 구멍이 있는데 여기 찍고 와서 다시 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불연속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속은 이것만 기억하자고 선생님이.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일단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x는 a에서. 두 번째, 극한도 존재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뭐야? 급했구나. 세 번째, 1번이랑 2번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한 문장으로 극한이 존재해. 근데 걔가 FA랑 같아. 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계산할 때 뭐라고? 연속인 애들은 극한에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해도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얘는 뭐야?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이 존재하는데 함수값이랑 달라요.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딱 저거는 뭐만 한 거냐면 어떤 점에서만 연속이냐라는 걸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 fx에서 어떤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요 말이 없어. fx가 연속이다. 즉 fx가 연속함수다 라는 건 이 구간이 실수 전체라는 얘기예요. 그건 실수 전체는 잘 안 쓰니까. 우리가 함수할 때도 왜 정의역 안 쓰면 실수 전체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는 하나는 얘기는 하고 갑시다. 보세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왔어. 여기가 A야. A. 그 다음에 B라고 합시다. 자, 여기가 B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채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채워요. 그 다음에 비우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물어봅시다. 이 함수 fx는 구간 AB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연속이에요. 고민해봐. 고민해봐야 무슨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연속입니다. 선생님 A에서 불연속인데요? 그렇게 물어보면 불연속이에요. 만약에 fx가 x는 A에서 라고 물으면 불연속이 맞아요. x는 b에서 라고 물으면 불연속이 맞아요. 근데 구간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으면 맞아요. 그 구간이라는 건 시작점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을 보일 때는 이 위에 아무 점이나에서는 저걸 만족하고 끝점에서는 a는 이 밑에 x가 a로 갈 때 우극한의 fx랑 fa만 같으면 되고요. 오른쪽 끝점에서는 리미트 x가 b의 좌극한의 fx와 fb가 같으면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개념이 좀 달라요. 구간에서 연속과 점에서 연속은 얘기가 살짝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얘기한 게 57페이지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좀 이따 우리가 그런 문제를 풀 건데 연속성을 조사하라. 어떤 점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라고 하면 요 세 개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57페이지 가면 거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그래프 A를 이용한 연속성의 조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이건 뭐라고? 점에서의 연속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구간에서 연속성을 조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단락을 했다 분명히. 저거는 한 점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 얘는 구간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는 거. 대신 이 사이에 있는 점에서는 저걸 하는 게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얘가 연속이다 불연속이다는 이제는 어떤 개념인지는 알 거 아니야. 한번 그리게 됐네? 안 됐네?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저 연속성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아까 여기 선생님 구간을 적었는데 뭐랑 관련이 있냐면 보통은 정의역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 내에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fx라는 녀석이 정신 차리고 듣지? 자, 요런 애가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가 뭐 알면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되고 요렇게 지나가거든요. 어디서만 불연속이죠? 1일 때요. 그게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아, 분모가 0이 되는 데에서는 정의역엔 x가 1이 아니다라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선 연속성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게 되게 무서운 얘기야, 얘들아. 분수함수가 앞으로 연속성에서 컷을 많이 할 건데 그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느냐의 얘기는 나중에 모의고사나 뭐 내신 어려운 거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와요. 저거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함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8페이지 보면 x는 a에서 fx가 불연속인 경우라고 해서 첫 번째 함수값이 정해지지 않을 때, 두 번째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때, 세 번째 둘이 같지 않을 때. 아까 했잖아요. 그 얘기고 밑에 봐봐. 연속함수의 추정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유명한 애가 하나 나와 있는데 그건 할 거고, 자,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다. 저번에 했지. 가우스 함수. 계단 형식. 그 계단 형식일 때 모든 정수는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가우스 함수는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했어요. 그리고 유리수에서 불연속인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4번도 나중에 이제 이런 애도 있는데 첫 번째는 분수 함수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유명한 애가 하나 뭐냐면 자 요거를 하나 하고 갈게요. 자주 등장하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얘가 뭐냐면 일단은 쉬운 걸로 갈게. fx가 이렇게 정의된 애가 있어요. 요렇게 x가 0이 아니면 x분의 x 절대값 이렇게 되고요. x가 0이면 그냥 0으로 되는 애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될까요? 자, 그럼 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x가 0보다 크면 뭐예요? 1이죠. x가 0이면 0이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얘는 나중에 발리에도 많이 나와요. 오케이? 1. 이렇게 되더라고요. 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준다고. 쭉. 정의역은 실수 전체를 다 쓰고 있잖아요. 돼요? 그럼 쟤를 평행이동 하면요. gx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해요. x가 a가 아니다. x-a 분의 x-a의 절대값. x가 a면 0이다.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쟤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한 거예요. 유명한 거라고 했어요.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A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개예요.
58번에 2번에 1번 같은 경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59페이지에 1번이 요거거든요. 집중하고 봐. 집중하고 봐. 보세요. 자, 1번이 이거잖아요. 질문이 뭐야?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라 라고 했어요. 연속성. x는 1에서 연속이냐 라고 물은 거죠. 근데 fx가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쓴 것처럼 돼 있잖아요. 여기 a가 1 들어간 거지. x가 1이 아니면 여기가 x분의 x 절대값. x가 1이면 0이야? 뭐야? 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1인 거지. 이게 이 녀석이죠. 질문.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 되겠네? 불연속이잖아. 아니라니까? 해줘야 된다고. 뭘? 순서대로. 첫 번째. 뭐야? x가 1에서니까 f1의 존재 여부. f1은 0이야. 됐지? 2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의 fx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그래프가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로 나누죠.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의 x-1분의 x-1의 절대값이에요. 잘못 그렸구나. 그치? 잘못 썼지?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냅두고 얘만 봐봐. 절대값이잖아. x가 1보다 큰 데서 와, 작은 데서 와? 큰 데서 와. 그럼 그냥 얘가 이렇게 벗겨준다고. (1이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자, 리미트 x가 1의 좌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적어요.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1의 좌로 갈 때 분자 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같지 않네? 그럼 쟤 뭐라고요? 불연속이죠. 이해했어요? 가우스는 패스. 자, 그럼 2번 그래프를 보고 풀어봐 라는 거예요. 자, 이 구간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의 개수를 구하세요.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거. 마이너스 1 극한 안 존재하죠. 0일 때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해요. 1일 때 존재해요. 2일 때 존재합니다. 즉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근데 그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불연속이죠. 마이너스 1을 포함한 0에서도 1에서도 2에서도 불연속이다 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고서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는 너희들이 풀어오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 문제가 지금도 내가 그냥 그래프 눈으로 그냥 풀었는데 혹시 나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이따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라 했다. 분명히. 보시죠. 자, 3번 문제가 뭐 거의 많이 나오는 형태여서 여기 있는 함수들이 쉬워서 그런 거지. 자,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냐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연속 함수가 되게끔 하는 a, b를 구할 거예요. 자, 1번. 근데 이제 여기는 아직 문제가 조금 있는 게 우리가 다른 함수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일단은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수함수는 어디서만 불연속이라고요? 분모가 0이 되는 데서만. 그죠?
그럼 저 문제를 보고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아, x가 2일 때만 연속성을 조사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죠. 그 생각에 나야 돼. 전체적으로 연속성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왜 2에서만요? 여기 분모가 0되거든. 그리고 함수값이 따로 결정돼 있거든. 이런 얘기라고. 근데 이걸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정신 차리고 연속은 딱 3개만 두 개만 존재하면 되고 걔네들이 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첫 번째 뭐야? F2가 존재해야 돼요. 적혀 있잖아. B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fx 값이 얘랑 같아야 되죠. 근데 그걸 이렇게 적을 거예요. 결국에 이런 얘기죠. 맞나요? 함수값 존재, 극한값 존재,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 라고 하고 이것만 보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던 극한의 미정계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연속 문제는 극한 문제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성격상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미분도 마찬가지예요. 미분 문제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되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이건. 그럼 미분 가능을 물어볼 때 그 안에 연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연속성을 풀기 위해서 또 극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수투할 때 중간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한번 빠지면, 그러니까 다른 거 같은 경우 지수로 보는데 내가 지수를 안 들어서 로그 가서 엄청나게 큰 타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전 시간에 못 들은 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풀 수 있죠? 왜? 이미 끝났잖아. 분모가 0으로 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푼 거야.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다항함수는 연속이라고 했어? 집어넣어서 따라서 A는 요거죠. 집어넣어서 인수분해 하면 B 나와요. 끝.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는 지난 시간에 풀어야 어렵지 않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 풀었었던 2번 형태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 수트들이 얼마나 자신 있길래 이렇게 열심히 졸고 있는 거야. 대단한데? 쉽나봐. 자, fx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 x가 3이 아니래. 그거 모타예요. 못합니다. 이거 x는 3이에요. 모타예요. 자, x-3분의 여기가 루트 x 플러스 6 빼기 a고요. 여기가 b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요. 연속성이래요. 나중에 이렇게도 안 해. 연속이래요. 1번 f3이 b네. 함수값 존재. 2번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에 fx의 극한값이 얘랑 같아야 돼 라는 거죠. 맞죠? 이게 오늘 배운 거의 가장 큰 의미예요. 연속성에서. 그럼 얘가 뭐라고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여기다가 이거를 적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b래요. 이렇게. 미정계수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아마 이 문제가 어려울 거예요. 뭐야? 위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 라는 건데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부정형. 그럼 넣어봐. 3 빼기 a가 여기 너무 쉬운데? 여기 3이래요. 그럼 한 번 더 적어. 저긴 안 푸지만 여긴 풀 거예요.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여기가 루트 다시 x로 오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0분의 0꼴이니까. 그 다음에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유리화를 하자고요. x-3 루트 x 플러스 6 더하기 3분의 여기는 유리화를 빨리 못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3이 약분했죠? 0분의 0대 이제 사라진 거잖아? 그런 다음에 내가 이거 분명히 연습해서 뭐라고 했어요? x 플러스 6 3분의 1이겠죠. 그래서 너니까 요게 b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되실까요? 예, 이 정도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선생님 뭐 저한테 이런 걸 시키세요 라고 하면서 엄청 가뿐하게 풀어요. 4번 풀 이유가 없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근데 다 다함수야. 그럼 대입해. x에다가 2 위에다가 있는 걸 밑에다 있는 게 같으면 끝이에요. 나중에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넘어갑시다. 여기가 문제예요. 64페이지 5번. 선생님이 지금 그냥 넘어간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못 푼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풀어보고 안 되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5번은) 뭐가 문제냐면 큰일 났네. 자,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이걸 연속함수라고 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걔는 이제부터 연속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잘 봐. 여기다가 이걸 곱했더니 요게 됐어요. 요걸 만족시킬 때 f1의 값을 구하라. 심지어 연속성에 대한 얘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타이틀에 연속이래.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보고 a를 구하래. 그래야 f1을 구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걸 만족시킨다며. 그치? 그럼 쟤는 뭐야? 항등식이야. 써있잖아. fx가 이거를 만족시킬 때. 그럼 우린 배웠잖아. 항등식이면 무언가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x에다 1을 넣어요. 왜? 나 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요. 0 곱하기 f1은 1 더하기 1 빼기 a. 따라서 a가 2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집어넣어. 이렇게. 자, 갑니다. x-1의 fx가 이렇게 돼요. 근데 심지어 얘를 인수분해를 하니까 이렇게 돼요. 여기서 조심. 선생님, 그럼 fx는 x 플러스 2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나중에는 이거 질문도 안 한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은 고민을 해야 돼. 지금 아니면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요. 절대적이야, 이건. 나눠도 되잖아요. 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에요. 자, fx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 x-1분의 x 플러스 2의 x-1이라고 가셔야 된다. 선생님, 장난해요? 같은 거잖아요. 누가 같대? 이렇게 되면 내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 정의역의 x는 1이 없다고. 어? 정의역의 x에 1이 없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x가 1이 아니래. 그러면 얘가 약분돼서 x 플러스 2가 맞아. 그럼 x가 1일 때는 뭔데? 얘가 질문이잖아, 지금 우리한테. 질문 봐봐. F1이 뭐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 이거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얘가 여기 왜 있어요? 넣어서 계산했더니 약분해가지고 얘가 x 플러스니까 너 1 넣으면 3이에요. 답은 맞아 3이. 틀렸다 누가? 근데 개념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나.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할 일이 없다. 자, 뭘 안 써먹었냐면 이 단어를 안 써먹었죠. 거기 위에 써있잖아. 모든 실수 x. x에다 1 뺐니? 안 뺐거든. 그럼 뭐야? 아! 이 함수는 x는 1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겠지요.
그럼 끝났네. 뭐가? F1은 내가 이것만 기억하자고 했잖아. x가 1로 갈 때의 fx네. x가 1로 갈 때는 x가 1이 아니니까 저걸 써도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고, 1이 아니니까 약분이 돼서 얘가 3이구나. 그래서 얘가 3인 거예요. 그냥 저기다가 약분해서 1 넣어서 3이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게 나중에 내신에서 엄청나게 큰 함정을 만듭니다. 풀어봐야 기억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약분하고 그냥 넘겨서 그냥 계산하고 이러다 보면 그 문제를 나중에 못 풀게 될 거예요. 난 얘기했다.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2학년 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자, 6번으로 갑시다. 6번 안 할게요. 6번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1에서 연속,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인 거랑 2에서 연속인 거 계산하시면 돼요. 여태 했던 것처럼. 넘어가요. 7번. 드디어 나왔네요. 한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합시다. 야, 연속도 내용이 되게 많아.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 잠이 와. 지울게요. 칠판을 다 써야 돼서. 내가 얘기하잖아. 이게 지금 졸고 있는 사람들의 몇몇은 졸면 안 돼라고 하고 있지만, 몇 명은 이미 마음 먹고 온 거야. 아, 오늘 수학 시간에 가서 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오니까 그냥 편하게 자고 있는 거야. 자기 시간 자기가 버리는 거죠.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엔. 자, 뭐가 나왔나요? 중요함수. 했다. 최근에. 어디서? 삼각함수에서. 대놓고 여기다 나오네요. 근데 걔는 중요함수는 미분에서는요, 여기 수투에서는요, 연속성, 그 다음에 미분성, 그 다음에 적분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저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놓고 너무 나와서. 옛날에는 모의고사만 나왔는데 지금은 뭐 거의 내신에도 그냥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본인만 바보예요. 자, 무슨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 얘가 f의 x 플러스 4가 fx를 만족. 그럼 주기가 4야? 아닐 수도 있다 했잖아. 4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0.5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자, 근데 잘 봐. fx를 이렇게 결정했어요. 0부터 1까지는 얘. 자, 1부터 어디야? 4까지네요. 4까지는 얘가 2차예요. 미지수가 2개나 되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 야, F10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헐. 못 풀죠, 그럼? 에이, 선생님, 저 어떻게 풀어요? 10인데. 못 풀죠. 자, 봅시다. 얘는 그릴 수 있죠. 그래프로 내가 지금 풀 테니까 봐봐. 이걸 극한으로 풀기엔 좀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보자 했다 분명히. 정신 차리고. 자, 여기가 1. 너무 넓게 잡으면 상관없어요. 자, 여기 4까지 잡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키웁시다. 5, 6, 7, 8 여기까지 키울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겠지. 1칸, 2칸, 3칸, 3. 자, 그럼 나는 요거는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여기 비우기 이렇게. 여기 3x. 괜찮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기성을 자를게요. 4칸이라며. 근데 딱 0부터 4까지니까 4칸을 이렇게 싹 잘랐어. 4로 이렇게 4칸을 잘랐어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도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4를 더한 여기까지는 와도 되겠네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해요. 그쵸? 응? 응. 옮긴 거니까.
그럼 하나 더 할까? 9.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옮겨놔도 되겠네요. 이게 주기함수잖아. 옮기고 옮기고 옮기고. 자, 그런 다음에 잘 생각해봐. 2차 함수다. 근데 뭐라 그랬어? 연속이래. 끊기면 돼, 안 돼? 내가 연속에서 제일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한북그리기라 그랬지. 떼면 안 돼. 끊기면 안 돼. 그럼 저 2차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겠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겠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줘야겠네. 예상, 아니 뭐 저렇게 안 그려질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지. 얘가 2차인데 이렇게 그려주는 걸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야 돼. 맞지? 선생님 그럼 이건 식으로 어떻게 써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 맨 처음에 여기 사이 x는 1에서 연속이겠다. 왜? 아니 연속이라며. 저 연속 단어 하나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좌극한이니까 3x의 좌극한 값이랑 f1 값이랑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극한인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값이 같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푼다고요? 아, 여기다가 1 넣어. 3은 1 넣어. 이렇게 푸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직도 다항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증명 안 했는데 그렇게 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지. 좀 있으면 할 거야. 기다려. 됐죠? 선생님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망정인데 자, x는 4에서 연속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x 쓰면 되잖아. 아, 그래. 리미트 x가 4로 갈 때 좌극한이니까 이쪽으로 보면 여기에 저 2차 함수가 와야겠죠? 그리고 F4가 와야겠는데 조금 있다가요. 얘는 이쪽에서 온 거니까 리미트 x가 4에 플러스로 올 때 fx여야겠죠. 왜냐면 내가 여기 자신이 없어서 못 썼어요. 근데 주기성이잖아. 여기 그래프랑 여기 그래프 같다며. 심지어 얘가 f0이랑 같죠. 아, 여기다 6 넣어봐. 같잖아. 그치?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가 1로 넘어왔으니까 이쪽 함수 그리지 말고 바보같이 얘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죠. 아, 얘가 0에 우극하네. fx니까 3x로 계산해도 되겠다.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나,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가나, 같은 놈으로 갈 테니까. 그래서 여긴 이렇게 밑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예요? 0이잖아요. 0이잖아 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선? 아, 16 4a 더하기 b가 0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연립하세요. a, b 구하잖아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다. 라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쉽게 풀어요. 별거 아니에요. 갔다 오세요. 자, 8번 볼까요? 자, 68페이지 보면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끊겨있는 그래프가 2개 나오거든요. 9번 보죠. 자, fx랑 g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F죠? 그 다음에 G를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G예요. 기억 볼까요? 기억은 쉬워요. 극한만 계산하면 돼요. 자, 리미트 x가 0에 우극한을 갈 때 fx 값이랑, 자, 리미트 x가 여기가 좌구나. 여기가 좌고 여기가 우로 갈 때에 gx 값을 곱했더니 제가 마이너스 4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얘 2죠. 얘는요? 마이너스 2. 맞잖아요. 내가 얘기했다? 지난 시간에 요게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안 되면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니은. 자, 이게 나왔어요, 이제. fx 더하기 gx가 더하기죠? x는 0에서 연속이다. 해보죠. 얘를 hx라고 잠깐 둘게요. 자, 하나씩 합니다. 정신 차리고. H형은 이거예요. 얼마야? 이건가요? 뭐예요? 저건 0, 여기 마이너스 2. 됐죠? 두 번째. 우리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x가 0으로 갈 때에 hx를 해야 돼요. 그럼 또 두 개로 나누자고요. 자, 리미트 0의 좌로 갈 때에 fx랑 gx라고 하죠. 이렇게. 자, 0의 좌로 갈 때면 얘는 2고요. 얘는 마이너스 2죠? 맞아요? 이루고 얘는 얼마야? 얘도 2죠? 4예요. 벌써 글렀잖아. x 쳐. 자, 리미트 x가 우로 갈 때에 fx랑 gx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0이랑 마이너스 같지만 땡 되는 거죠. 이 정도 나중에는 그냥 문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어, 충분히 문으로. 풀어.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자, 디귿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0이 아니야. 둘 다 불연속이야. 근데 연속이 되는지 보자고요. 보통 fx 곱하기 gx가 x는 2에서 연속이냐라고 물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2에서 불연속이네? 2에서 불연속이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역시 얘를 또 hx라고 할게요. 그럼 h2는 f2 g2예요. 맞아요? 얼마야? 0이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hx는 역시나 또 둘로 나누자고요. 자, x가 2로 갈 때 좌에 fx, gx예요. 저쪽에서는 2고 이쪽에서는 뭐야? 2로 가는 거야. 2로 가는데 좌야. 여긴 0으로 가잖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요. 오른쪽 봐요. 좌였어. 우였어. 보고 있니? 얘가 0이고 얘가 2죠. 같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명제가 하나 생겼어요. fx가 a에서 불연속이고 gx가 a에서 불연속이면 fx 곱하기 gx도 a에서 불연속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예요. 얘기했다?
불연속과 불연속의 곱은 연속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자, 10번 봐봐. 10번을 그냥 이제 눈으로 풀 거예요. 70페이지. 내가 좀 전에 시간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었던 게 하나 있었죠. 안 적을 거야. 기억을 해봐. 말로 한번 해볼까? fx가 a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gx는 연속이에요.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g가 그 값에서 0이면 된다 그랬죠. 붙여준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자, 거기 10번의 오른쪽 그래프가 걔가 fx예요. 맞죠? 근데 걔가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죠. 근데 fx랑 gx랑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한대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마이너스 1로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답이 기억, 니은이죠. 끝. 이해했어요? 이렇게 풀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설명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자, 이건 안 할게요. 11번. 아직 너희한테는 좀 어려워요. 그래프를 되게 많이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은 하셔도 됩니다. 12번 보죠. 이번에는 합성함수에 대한 거예요. 합성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되게 많아요. 심지어 곱보다는 제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물어볼게요. 얘가 그거에 사용돼?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g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에요. 아니야. 반대로 물어보자. 이게 더 낫겠다. 여기서 연속이에요. 여기도 연속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f도 화살표 두 개 하면 안 되겠지.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fx가 a에서 연속이야? gx가 a에서 연속이야? 곱하면 연속이죠. x는 a에서. 상관없잖아요. 뭐 다 나오니까. 그죠? 근데 합성해도 연속이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때요? 거짓이에요.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fx가 x 플러스 1이에요. x는 0에서 연속이죠. gx가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예요. 얘 x는 0에서 연속이죠. 맞아요. 이거 아까 내가 그래프 그려줬어? 분명히. 그지? 나 그냥 1일 때가 비워놓은 거야, 정의역에서. 그럼 얘 여기서 연속이고 얘도 여기서 연속이고. 아니, 그려봐. fx는 안 그릴게. fx는 안 그릴게요. 쟤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비고 채워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1,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g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봐봐. 얘 0에서 연속이잖아. 0에서 연속이잖아. 지나가잖아. 이렇게. 그쵸? 근데 g에다가 fx를 합성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다가 만약에 x가 0이라고 부르면 f0은 1이란 말이에요. 그죠? g 합성 f가 x는 0에서 연속이냐 물으면 f0이 1이기 때문에 gx가 1일 때 연속이냐고 물었는데 1일 때 불연속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건 참이 아닌 거죠. 저런 게 진위 여부에 나와요. 잘 낚일만 하잖아. 연속이니까 합성에도 연속이지 않을까? 라고 하겠지만 A에서 연속인 게 필요 없고 FA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연속이 되려면 여기 G에 FA가 연속이어야 돼요.
gx가 x는 fa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요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12번 할만할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은데 아마 12번 밑에 있는 애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특히 134번에 2번이 어려워요. 그건 나중에 본인이 풀어보고 질문하시는 거 하고요. 자, fx 그래프 안 그립니다. gx가 몇 차냐면 3차예요. 세제곱에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g에다가 fx를 합성했어요. 무는 실수 x에서 연속이라고 불었어요. 문제는 여기 쓰세요. fx가 x는 어디냐? 1에서 부연속이라는 게 문제죠. 그럼 얘도 x가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해보면 되겠죠.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면 돼. 천천히. 처음에 넣어요. 1 이렇게. 함수값. F1이 얼마야? 1이지? 그럼 G1이에요.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되는 거. 이렇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G의 fx를 할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요거랑 같은 값이에요. 그렇죠? 자, 둘로 나눌 건데 여기는 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X가 1의 좌로 가요. fx 어디로 가니? 그래 봐. 0으로 가죠. 근데 0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밑에서 오죠? 돼요? 그럼 g의 fx는 어디로 갑니까? 얘들아, 치환된 거야. 얘가 t라고 생각하면 돼. t가 0의 좌로 가. 그럼 gt는 어디로 가? 근데 g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하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네, 여기다 0을 넣으면 된다고. 다함수잖아, 얘들아. 1이라고. 여기도 해볼까요? 자, x가 1에 우로 가요. 지난 시간에 열심히 들었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자, fx가 그래서 아까 내가 질문을 왜 안 하냐고 했던 이유가 이거거든. 합성함수의 극한을 아무도 질문을 안 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완벽하게 했거나 아니면 거기 안 푼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합성함수의 질문 극한을 어떻게 하나도 안 물어보지. 자, 보세요. fx가 어디로 가요? 자, 1이에요. 1의 우예요. 그럼 2로 가는데 위에서 떨어지죠. 그죠? 그러면 g의 fx는 어디로 가요? g는 연속이라고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g2를 넣으세요. 얘가 4, 아니지, 8이지. 8에 4a, 2b 플러스 1이에요. 얘는 셋이 다 같아요. 셋이. 연립해서 푸시면 돼요. 끝.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야. 이상하다. 분명히 거기 문제 합성함수의 극한이 있는데 이걸 아무도 안 물어보네. 네, 나중에 뭐 티가 나겠죠. 거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자, 그 다음에 연속함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극한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연속이면 실수해도 되고 더하기 빼기 해도 되고 곱해도 되고 나눠도 돼요. 대신 0이 아닌 걸로. 왜? 극한이랑 똑같잖아. 극한의 성질 그대로 갖고 오니까. 그래서 여기 증명을 거의 안 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증명이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좀 이따 할 거예요. 증명 내가 지금부터 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 아까 내가 얘기했죠. 분모가 0이 안 되는 데서는 연속이다. 그래프 기억하시고요. 무리함수도 fx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아까? 연속성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정의역이랑. 봐봐, 다 정의역이랑 문제인 거야.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다항함수는 연속이다. 여태껏 그렇게 써먹고 인재사 증명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안 되는 거니까. 자, 우리 계속 써먹었잖아요. 다항함수 계속 집어넣었잖아요. 연속이다. 한번 해보죠. 그 위에 있는 성질 가지고 할 거예요. 자, 그냥 기본적으로 y는 x라는 요 1차는 연속이죠. 이건 뭐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저건 뭘로 한 거야? 그냥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1차는 연속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야? 2차 때, 3차 때, 4차 때, 5차 때 안 그려봤잖아요. 근데 그게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항함수 전체는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위에 뭐라 그랬어요? 곱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y는 x의 n제곱도 연속이죠. x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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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를 계속 곱했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라고 했죠? 상수배 해도 연속이라면서요. 그래서 an의 x의 n도 연속이죠. 괜찮아요? 상수배 한 거야. an은 상수. 개수. n번째 n차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쓰는 fx라는 이 녀석은 an의 xn, a의 n-1의 x의 n-1제곱, n-2의 x의 n-2차 해서 a1의 x, a0는 뭐다? 연속이죠. y 연속인 애들을 다 더했으니까요. 끝.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거기 되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양함수하고 이렇게 써있잖아. 거기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얘네들 모두 연속이고 1, 2에서 상수배하고 더하는 것들은 전부 연속이다 써있죠. 요게 얘들아 교과서에 있거든? 얘네 학교 교과서, 어플 교과서 말고 거기 있는 거 꼭 읽어보세요. 왜냐? 가끔 물어봐요. 증명하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요새 것이 안 나오니까. 자, 넘어갈까요? 이제 연속성을 배우고 나면 뭘 물어보냐면 이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워요. 최대치수 정리랑 사인값의 정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좀 문제들이 고급져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왜냐하면 니네가 이제부터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증명이라는 게 막 뭘 해서 증명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정리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돼. 그게 다 이렇게 돼. 라는 걸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게 안 해본 것들에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어색해요. 써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뭐 이건 3학년들도 그래요. 그리고 자주 쓰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최대치수 정리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한번 들어봐. 이건 할 때마다 새로운 애들이 많아서. 수원할 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1학년 때, 2학년 때, 즉 수상어와 수원이랑 수투 때 다른 점은 뭐 수상어 때도 그러긴 했어요. 조건이 되게 중요하긴 했어요. 근데 수원, 수투는 진짜 조건 자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만 얘가 돼. 이런 상황이어야만 되는 거야. 라고 한다고. 근데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나 막 1학년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다 그렇게 하니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수원, 수투 때는 그 조건을 계속 공략을 해요. 이 조건이 맞아? 항상 성립하는 거 맞아? 조건 이렇게 바꾸면 돼? 이런 것도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최대치수 정리를 하거나 사이값 정리할 때도 결과가 중요하다기보단 과정과 조건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이에요.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어요. 책에 표시가 있을 거거든요. 맨 위에. 이게 조건이 끝이에요. 그러면 fx는 이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를 갖는다. 우리가 잘 기억해보면 1차 함수를 배웠을 때도 최대치수를 구했고 2차 함수를 구했을 때도 최대치수를 구했어요. 심지어 지수로그 함수, 상악함수 다 최대치수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 할 때마다 최대치수를 구할 건데 연속이면 항상 최대치수가 존재할 거고 구간을 자르면 무조건 최대치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그래프를 그릴 거야. 내가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만약에 이제 여기 A에 대해서 어떤 값이고 B에 대해서 어떤 값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연속이죠. 그래서 여기 끝점이랑 끝점이 들어갔으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에 최대치수를 본인들이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래프를 잘 잘라서.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미분을 배우고 나면 3차와 4차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 가서 얘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게 있어? 라고 하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3차 그래프, 4차 그래프 그리면 그때 가서 극대극소 구하고 최대최소 구하고 이런 것들 하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기억만 하시면 돼요. 대신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구간에서 불연속이면 최대랑 최소가 존재하지 않나요? 응? 아니 연속이면 최대 최소 존재한다며. 그럼 불연속이면 최대 최소가 없겠네 라고 하지만 얘도 틀린 얘기예요. 거짓이에요. 아니 봐봐,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가 A다, 여기 B야. 이 구간에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연속이야. 여기 이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B고 이렇게 채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 불연속이죠. 근데 최대랑 최소 있잖아요.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잘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함수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참이 안 들다. 근데 무조건 눈에 이런 거에 낚여요. 이게 명제 다음 중 그냥 통틀어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라고 할 때 보고서 아 연속이면 그랬지 불연속이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고정에 박힌 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부인들이 그걸 힘들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엄청나게 중요한 녀석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연속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따 봐서요. 미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한다고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 몇 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상황을 좀 보시죠. 다음 주까지 해서 미분을 할까? 근데 얘네가 영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아닌데 수투를 해준다고 해도 내신 대비로 그냥 바로 들어갈까? 고민해 볼게요. 진짜 욕심이 있으면 지금 수선 수투를 웬만큼 거의 끝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시간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내신 대비할 때 되게 빡세거든요. 수투는, 수선 수투는. 특히 수투는 진짜 빡세요. 유형이 겁나 많아서 모의고사까지 다 풀려고 하면 몇 달 걸리니까. 지금 그냥 개념을 다 떼놓고 그때 가서 모의고사만 풀면 되니까 그럼 쉽죠. 그럼 수능 준비도 금방 끝나는 거고. 특히 이제 이과 같은 경우 미적분을 해야 되니까 미적분 양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빨리 끝나야 미적분을 연달아 이어서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좀 안 들었던 사람들은 끝내놓고 했던 사람들도 잘 기억을 해놓는 게 좋아요. 자, 사이값 정리 보시죠. 얘도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이거예요.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 연속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추가 조건이 있어요. 얘가 나중에 아마 이거를 할 때, 선생님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할 때 분명히 전제 조건을, 저 위에 조건이나 전제 조건을 외우라고 할 거예요. 니네는 무조건 이걸 뭐라 하냐면 결론만 외워요. 신기하게. 보세요. 뭐냐면, FA랑 FB가 다르다라는 거죠. 끝점과 끝점의 값이 달라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FA와 FB 사이의 값 K에 대하여 FC가 K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책에 다 써있어요. 요게 사이값 정리예요. 여기서 좀 뜯어보면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FA랑 FB가 다르면 두 개 중에 크거나 작거나 할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겠지. FA가 작으면 여기가 K, 여기가 B 또는 FB, K, FA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생각보다 중요한 녀석이에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럼 여기가 FA라고 하죠. 작은 걸로 갑시다. 처음에는 큰 걸로 갈게요. FB가 됐죠. 여기랑 여기죠. 그럼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B예요. 그럼 요 사이에 파란 색 없음?
저 두 값 사이에 이렇게 y는 k라는 애를 그어요. 자, 질문. a에서 b까지 갈 건데 연속인데 얘를 안 만나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무조건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직선이어도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도 만나죠. 그럼 얘가 c가 되는 거죠. a, b 사이에 c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연속이니까 이렇게 가면 C1, C2, C3 이렇게요. 될까요? 그래서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만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불연속이면 안 만나도 되죠. 밑으로만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 여기 불연속이면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죠. 그러니까 연속을 배우고 나서 생기는 두 개의 정리예요. 얘는 생각보다 세요. 등장도 자주 하고요. 나중에 미분 가면 미분 가능성 가서 그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배우거든요. 룰의 정리랑.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거기 가면 여기 조건이 몇 개 더 늘어요. 그래서 걔랑 얘네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핵심적인 문제에서 사용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무슨 어떤 사람이 뭐 목공이라고 하죠. 목공이 작업을 해요. 이렇게 테이블에다 놓고 뭐 나무를 만든다거나 수공을 한다던가. 그럼 자주 쓰는 도구는 항상 여기다 놔두죠. 뭐 자주 쓰는 도구를 우리가 생각하면 곱셈이라던가 나눗셈이라던가 더하기 빼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로그도 자주 쓸 수도 있는 거고 로그도 좀 자주 안 쓰면 빼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주 안 쓰는 도구는 걸거치니까 이 테이블에다 안 놔두잖아요. 그럼 저기다 박아놨다가 저기다 걸어놨다가 나중에 쓰다가 이건 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갖다 꺼내 쓰죠. 얘네가 약간 그런 애들이에요. 절대 자주 쓰지 않아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안 써요, 자주. 하지만 어떤 타이밍에 무조건 필요할 땐 얘네 갖다 써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머릿속 어딘가에는 박아놔야 된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의고사를 막 풀다가 무슨 진이 여부 기억 니은 디귿 그네들을 풀어요. 그러다가 디귿이 미친듯이 잘 안 풀려. 그래서 결국에 선생님이 딱 풀을 때 사이값 정리야. 또 사이값 정리야. 이런 경우가 생겨요. 평균값 정리야. 평균값 정리야.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가 안 풀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얘네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문제를 풀 때 해결할 때 안 되면 사이값 정리를 갖다 써야겠다. 평균값 정리를 갖다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얘를 저기다 걸어놨어라는 건 생각이 날 정도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두 개죠. 어디다 놔둔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나한테 이런 도구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 설명해줘야 가 되는 경우.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그거를 못 푼 애들 여러 명이 있는데 선생님이 거기서 사이값 정리하라고 하고 오케이 하고 푼 애도 있고 왜요? 이게 왜 사이값 정리해요? 라고 하는 애도 있고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값 정리가 뭐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처음 다시 하셔야 돼요. 자, 78페이지 별표. 웬만하면 별표 안 쓰는데 얘는 할 때마다 헷갈리는 녀석이 있긴 해요.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투에서 정말 자주 보는 녀석은 3차와 4차일 거예요. 특히 3차는 진짜 뭐 3차랑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3차 그래프를 진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미분 이후로부터는. 도함수 활용부터는 뭐 거의 3차랑 내가 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모의고사도 대부분 많이 나오는 건 3차니까요. 4차도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수투에서 미분을 할 때 3차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미분은 3, 4차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적분에 가서 다른 함수들의 미분은 미적분만 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문과생들이 많은데 아니요. 미분이라는 개념을 어떤 함수에든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수투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나오거나 모의고사 문제가 나올 때 3차가 아닌 4차가 아닌 어떤 함수를 하나 주고 그거의 미분 관계에 따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자체, 연속 자체
극한 자체의 개념을 모르면 그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되게 평범하게 익숙하게 푸는 문제들은 2차, 1차, 3차 그거의 연속 미분 적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면 그때부터 문제 못 푼다고요. 개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풀었던 패턴만 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모의고사가 위험해요. 점수가 안 나와요. 선생님 저 수트 많이 했어요 라고 하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설명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정식이 실근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1차 함수를 풀 때, 1차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하냐면 그래프를 그렸어요. 특히 2차 방정식을 풀 때 이게 근해 공식을 쓰는 게 되게 귀찮았어. 그럼 판별식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그 판별식 안에 뭐가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 밑으로 내려와 있냐 아니면 이렇게 접해져 있냐 아니면 올라가냐에 따라서 실근의 존재 여부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3차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함수가 방정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실근이 몇 개 있을까라는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부터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수하랑 수상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푼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연속수성을 배우고 나면 저 여부가 생각보다 부지하게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심지어 그냥 2차만 넣어도 가능해요. 이제 2차 함수만 있어도. 자, 무슨 얘기냐면 실근을 구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실근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이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 2차 때도 했다고요. 봐요. 2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에 어떤 A가 있고 여기 B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가 F야. 근데 A를 넣으면 음수가 나오고 B를 넣으면 양수가 나와요. 그럼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사이에 문은 모르지만 근이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부호가 바뀌었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fx가 어떤 구간 AB에서 연속이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FA랑 FB가 다르다라는 말의 추가 조건을 FA 곱하기 FB가 음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어차피 값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죠. 됐나요? 이런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이거가 사이값 K잖아요. 필요 없고 fx는 0의 실근을 C라고 하면 실근 2 어디요?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K가 0이 된 거야. FC가 0인 C가 존재하는 거니까. 아이고, 열린 구간이지. 열린 구간이에요. AB 말고요. 어차피 AB는 안 되니까 부호가 다르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 방금 얘기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 반대로 가자. FA가 양수야. 그 다음에 FB가 음수야. 이렇게. 여기서 여기 가야 되는데 연속이야. 펜을 떼면 안 돼. 여기 안 지나고 갈 수 있어요? 무조건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지나가도 얘가 근이 되는 거죠.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저렇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를 이걸 사용해서 풀 거예요. 여기는 이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니까 생각보다 뭐 이렇게 쓸만하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가야 많이 써요. 근데 얘는 종종 그냥 써요. 이 함수가 우리가 배운 3, 4차가 아니어도 쓸 수 있다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할게요. 78페이지에 보기 4번 보죠.
한번 해보자고. 간단한 걸로. 보기 4에 1번. 자, 선생님이 하는 거 잘 보세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1은 0에 열린 구간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이게 미안하지만 소수용 1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요. 그럼 시작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fx를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이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못 그려도 돼요. 아니 그림을 그리면 더 좋지. 그래프 그리면 0하고 1 사이를 지나가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그러면 fx는 닫힌 구간 0하고 1에서 뭐예요? 연속이에요. 왜? 라고 물으면 이제 대답할 수 있잖아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는 어디서든지 연속이에요. 맞죠? 그리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쓰면 아무도 따지지 않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조건. 계산하세요. F0 마이너스 1 음수, F1 2 양수. 따라서 요 줄만 쓰면 끝이에요. 책에도 아마 이렇게 써있어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는 0인 C가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따라서 방정식은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쓰면 끝이라고요. 사이값 정리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끝이에요. 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대화니까요. 되셨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서 파생 될 거예요.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넘어갑시다. 79페이지. 최소가 반드시 갖는 것은. 이거 너무 쉽잖아요. 그 구간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끝. 2번. 2번 어떻게 풀어요? 큰 2번. 80페이지. 집중하시죠? x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9는 0인가요? 얘가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네, 근을 하나밖에 안 가져요. 증가함수라서. 나중에 이제 미분하면 배워요. 그럼 얘를 fx라고 잡아요. 이렇게. 안 들을 거야. 다들 이제 수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자, 그럼 범위부터 해요.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음수. 계산 뭐랍니까? 마이너스 1 넣으래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됐어. 0을 넣으세요. 마이너스 9. 필요 없어. 1을 넣어요. 어디까지 가냐? 3까지 가야 되구나. 1 넣으면 1 빼기 9 음수. 자, 2를 넣으면서 조금씩 고민을 하셔야겠죠? 8, 2, 9. 양수 찾았어요. 요 사이죠.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파생된다고 했잖아. 다음 페이지 펴봐. 자, 점점 파생됩니다. 3번. 이게 사이값 쪼리가 무서운 거예요. 자, 봐봐. 연속함수라고 하고 F라고 적혀있죠. 다항함수라고 적혀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걔가 아니야.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뭐야? 이거 뭐야? 우함수. 뭐 됐지? Y축 대칭. 했잖아요? 안 했나요? 한글로 기억하는데. 자,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F1과 F2의 곱이 부호가 바뀌었대. 그 다음에 F3과 F4가 부호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니까 적어도 두 개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뭐 요 사이 여러 번 지나갈 수 있는데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함수라면서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적어도 4개.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함수의 성질까지 집어넣으면 문제가 꽤 많이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아직도요. 남았어요. 더 파생이 돼요. 이거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신 문제도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 4번 볼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극한 이해 안 되면 극한의 부정형 못 풀고 그러니까 미정에서 못 풀죠. 근데 왜 여기 연속으로 와서 연속이 이해 안 되면 연속 계산할 때 연속성을 조사할 때 극한이 들어가니까 극한 못 풀죠. 연속성을 조사할 때 미정에서 들어가니까 그거 못 풀죠. 연속이 이해가 안 됐어? 그럼 사이값 정리가 이해 안 되죠? 그럼 여기도 관련된 문제 못 풀죠. 그러니까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산이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4번. 자, x에 대한 다항함수가 있어요. 다항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일단, 연속이구나 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뭐야?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두 가지의 사실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F0이 0이네. 그죠? 맞아요? 도 그냥 이것만 쓰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야? 1로 갈 때네. 마이너스 1이구나. 그죠?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는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둡시다. 이거는 나중에도 아마 다른 문제니까 쓸 거예요. 그럼 여기도 f 마이너스 1이 0이죠.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럼 fx를요,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상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다항함수로 했으니까. 다항 곱하기 다항일 테니까. 됐죠? 질문을 보세요. 구간이 여기서 fx는 0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 라고 물었어요. 그럼 일단 두 개는 찾았죠. 왜? 닫힌 구간이거든. 맞나요?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두 개는 찾았잖아. 그럼 얘를 다시 적어. 이거 갖고 와서. x의 x 플러스 1의 gx는 0이라고 쓰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두 개는 찾았으니까 gx는 0이 몇 개의 근을 갖는지 찾아야 돼요. 오케이? 왜? 얘 다항함수거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얘가 아니지. 얘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래서 가를 풀면 이렇게 되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죠? 약분되고 얘가 G0이에요. G0은 1이네요. 끝. 그 다음에 나에 넣었어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약분됐죠? 그럼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1이 3분의 2예요.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 다음에 부호를 결정하세요. 자, 봐봐요. gx는 구간 여기에서 연속이죠? y? 다항함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1은 음수, g의 0은 양수라면 결론적으로 이 구간에 gx는 0이 적어도 몇 개?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있었잖아? 여기 하나 있었잖아? 그럼 적어도 fx는 0은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3개를 갖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극한 플러스 사이값 정리 합친 문제. 네. 아시겠죠? 이런 거 나와요. 이런 거. 밑에 144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이값 정리 실생활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어딨냐면 니네 각각 학교의 교과서에 있어요. 거기 써있잖아. 교과서 특강 풀이, 교과서 특강 풀이, 교과서 특강 풀이. 그러니까 출판사가 다르잖아.
거기 있는 교과서에 있는 것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세요. 가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85페이지. 앞에서 선생님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의 진위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 그랬죠. 외우라 그랬어. 몇 개. 기억나지? 거기에 비하면 되게 많아지는 85페이지에 연속성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어요. 참은 거짓이다. 이것도 많이 봐두시고 외우셔야 되고, 물론 발례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보면 1번, 2번, 3번, 4번 수능 특강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속인데요. 뒤를 조금만 넘겨보실래요? 95페이지까지 넘겨와요. 쭉 넘겨와요. 95페이지. 아까 선생님이 했었던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fx가 범위별로 나눠져 있을 때 불연속이면 x가 a는 연속이라면 ga는 0이 성립한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푸는 문제들이 쪽쪽 나와 있는데 내가 방금 얘기하는 그 방법으로 풀면 다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98페이지예요. 98페이지에 x는 a에서 연속일 때 얘가 연속인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연속이면 fa가 0이어야 되고 g가 x의 a에서 연속이면 둘 다 연속이니까 그냥 연속이 된다 라는 사실이지. 다음 페이지에는 나누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다 한 통속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다 수능에 나왔던 문제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그거 하나만 알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풀린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근데 변형된 문제가 많아서 생각보다 어려운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어차피 내신 가면 또 다시 할 거니까.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계속 복선을 깔고 있죠. 좀만 더 넘겨볼래요? 107. 아까 내가 얘기했지. 이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 여부의 문제가 연속과 결부되어서 나온다 라고 한 게 이거예요. 이 문제는 진짜로 많이 나와요. 지금 고3들이 모의고사를 내가 풀리고 있는데도 회당 하나씩은 나오는 교점의 개수가 연속이야? 교점의 개수가 연속일 때의 조건이 뭐야? 얘가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을 때 그게 연속이 되거나 불연속점이 되는 게 몇 개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혹시나 앞에서도 약간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요게 시너지에 다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이 시너지에 나와 있는데 뭐 시너지는 풀릴 건 아니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좀 어렵죠? 자, 기억해보면요. 여기 되어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미분에 있는 문제인데 얘가 0이면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f1이다. 기억은 쉬워요. 맞죠? 미분을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어서 그런데 요게 존재한다라는 건 f'이 0이란 얘기죠.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미분이 가능하니까 연속이잖아요. 연속이니까 맞죠?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뭘까요? 니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플러스 h 빼기 f1이 역시나 0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빼기 f의 1 마이너스 h가 0이다. 얘도 맞죠? 왜 이 미분 문제를 여기다 놓는 거야? 아무튼 자, 얘가 되면 이게 f'1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이 기억 니은까지는 문제될 게 별로 없어요. 자, 이 h에 여기를 f의 1 플러스 h라고 놓고 빼기 f1을 넣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려고.
다음에 빼기 f의 1 마이너스 h가 있는데 거기서 또 f의 1을 더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될까요?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h 여기다 하나 좀 넣어줄게요. 앞에다가 2분의 1을 끄집어내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녀석 이렇게 되고요. 여기 빼기라고 쓸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데 여기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여기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여기다 플러스를 하게 되죠.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근데 저게 상관없이 어차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얘도 0이 되죠. 여기까지는 뭐 대부분 다 아는 얘기고요. 문제가 아마 지그실 거예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너무 개념적으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외워버린 거죠. fx가 이거예요. 질문이 이거거든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의 1 플러스 h 0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얘가 틀리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유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1일 때 미분이 불가능해요. 아직 미분을 안 배웠는데 이 문제가 여기서 있으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미분에 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보세요. h가 0으로 갈 때 얘도 쟤처럼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얘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여기가 h의 절대값이 되죠. 이렇게. 맞아요? 봐봐. 여기 넣어봐. h 절대값 되죠. 빼기. 얘를 넣으면요. 마이너스 h의 절대값이 되죠. 맞아요? 그럼 지워져요.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미분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극한으로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맞는 거구나. 얘도 맞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이건 솔직히 여기 쓰면 안 돼요. 5-7 볼게요. 없는 사람들은 선생님 문제 적을 테니까 보세요. 이건 진짜 미분 문제지. 어떻게 그러니까 미분에 있는 문제의 함정이죠. 이해하세요. 이게 수능 문제집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2-14는 좀 너무하긴 했다. 5-7 볼게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다항함수예요. f의 최대값입니다.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fx가 있고요. 여기서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형태를 할 겁니다. 이렇게. 근데 걔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요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할게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서. 어떻게 풀어요? 위에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대로 가요. 그럼 대가리분의 대가리가 해서 6이 나왔으니까 fx는 이렇게 쓸 수 있죠.
6의 x의 n 플러스 1제곱을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뒤에 뭐 나오고 나서 아니지? 이렇게 써줄게. 빼기 4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란 녀석은 6의 x의 n 플러스 1제곱하고 계속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an의 x의 n제곱 a의 n-1의 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돼요? 뭐 상수함까지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부터 이걸 할 건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극한에서 다항식의 극한에서 fx가 다항식일 때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제곱 분의 fx가 뭐 k다, a다 이렇게 해보죠.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fx는 최고차 항이 n차고 a로 시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대가리보다 대가리니까. 그런데 이걸 보세요. 여기가 x가 0으로 가요. 하고 x의 m제곱분의 fx가 b다 라고 하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죠? fx는 앞에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맨 끝이 b의 x의 m제곱으로 끝나요. 맨 마지막 차수의 개수가요.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갔는데 fx가 5차라고 할게요. 5차 다항식이에요. 맨 앞에가 5차예요. 근데 x의 제곱분에 뭐 fx를 했는데 얘가 3이에요. 이렇게. 그럼 넣어볼게. x가 0으로 가죠? x 제곱분에 뭐 a의 x 5차, b의 x 4차, c의 x 3차, d의 x 2차, 2의 x 플러스 f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 뒤에가 살아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x분의 2, x제곱분의 f가 되니까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수렴하지 않죠. 여기까지만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이해되셨어요? 왜? 이거 봐.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0으로 가면 이렇게 되죠. 여기 세제곱, 여기가 0이야. 무한대가 아니고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나오는데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얘가 있으면 안 되죠. 무한대가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텐데 이게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사라진다고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여기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d만 남잖아요. d가 뭐란 얘기예요? d가 3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x제곱의 마지막 차수는 3이다. xm제곱의 마지막이 얘일 거고 걔가 b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저긴 무슨 얘기예요? 끝났네? 얘가 아마 최고창이 이걸 텐데 최고창이 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fx는 이렇게 끝난다고요. 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4의 x의 n제곱으로 끝난다니까. 이렇게. 마지막이. 되셨나요? 저게 마지막 차수여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아니잖아요. 얘도 아니잖아요. 그럼 n 플러스 1이 뭐여야 돼요? 이거 바로 앞에 있어야 돼요. 최고차가. 그럼 n 플러스 1이 3보다 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얘가 여기에 적용이 되려면 fx는 이렇게 되겠죠? 4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하고 플러스 6x 플러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n이 자연수 아니야? 자연수네. n이 그러면 1이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써야겠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라는 애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6의 x의 세제곱하고 그 다음에 4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만약에 n이 2면